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참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직을 사퇴했고 윤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역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잠시 이슈 토론에서는 바쁘게 돌아가는 총선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가요를 통해 옛 시절을 돌아보는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에서는 잔잔한 시호로 희망과 위로를 풀어낸 그 시절 명곡들을 만나봅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 정리해보는 취재기자의 뉴스픽입니다. 보도국 양정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양 기자, 이번 주의 뉴스픽은 어떤 겁니까? 네, 뉴스픽 이번 주 키워드는 네. 살고 싶어요입니다. 살고 싶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살고 싶어요라는 키워드로 제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대전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한 집 얘기입니다. 예. 집 바로 옆에서 터널 공사를 진행 중인 집인데 네. 그 공사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 소음을 피해 임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던 주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 공사 완료를 앞두고 원래 집을 둘러봤더니 집안 곳곳에서 심한 균열이 발견이 돼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살고 싶어요라는 키워드를 제가 선정해봤습니다. 살고 싶어요. 네. 근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은 이게 뭐 단실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계속돼 왔던 걸 텐데 네. 소음이 도대체 얼마나 심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 공사 소음이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국가철도공단이 호남선 아래 터널 공사를 한 건데요. 지난 2020년 7월 공사를 하기 시작해서 3년 넘게 벌써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잘 시간인 이 자정 무렵부터 새벽 시간을 위주로 공사를 해서 문제가 좀 됐습니다. 대형 장비가 굉음을 내면서 20m가량의 이 쇠 말뚝을 때려박는 등 매우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직접 이 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을 해봤더니 헬리콥터 소리랑 맞먹는 100데시벨이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실 야간 공사 소음 기준은 50데시벨인데 그 2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주민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고 싶을 정도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였는데요. 이 밤낮을 불문하고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집이 공사장 바로 10m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초반에는 얇은 알루미늄 가벽만 설치된 정도라서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층간 소음 아마 규정이 네. 49데시벨로 알고 있는데 네네. 100데시벨이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굉음일 텐데요. 예. 정말 여기서 거주하는 거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옮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TJB가 지난해 5월 이 소음에 대한 리포트를 단독 보도한 이후에 그래요? 예, 그 시공사 측이 이 소음에 대한 방지책과 더불어서 지난해 9월엔 이 피해 주민이 잠시 공사 기간 동안 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 보도로 인해서 예.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예. 한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런 영향을 저희 보도로서 이제 미친 건데 초반에면 몇 달이면 된다던 공사가 이제 계속 이어져 왔고 결국 이제 계속 길어지다가 이번 달 말 드디어 공사 완료를 앞둔 건데 이 주민들이 다시 원래 집을 다시 가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균열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야, 그럼 현재 균열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시공사 측이 직접 균열을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주택 우측면이랑 1층 내부 등 집안 3곳에서 균열 위험 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외벽은 갈라진 모습이었고요. 내부도 그에 따라서 뒤틀려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이 아래는 닫혀 있고 위에는 열려 있어서 바람이 통하기도 할 정도였는데 화장실 문은 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제 뒤틀려 있었고 열고 들어가면 내부 벽과 천장이 갈라져서 틈이 생겨버린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런 집의 상태라면 누구든 안심하고 집에 살기는 어려운 상태겠죠. 불편도 불편이지만은 위험 등급이면은 네. 사실 거주하기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양측의 입장이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해결하기 전까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공사 완료 기간과 더불어서 맞춰서 이 집에 돌아오기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2월 28일이 되면 이 집주인은 여기를 떠나서 원래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집주인은 이 집으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뭐 숙소를 구하든 다른 어디에 얹혀 있든 지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집에는 들어와서 살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공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원상 복귀를 시켜서 집에 돌아가고 싶다. 지금 이런 입장이고 반면 이 시공사 측도 최대한 해주고는 싶다. 그렇지만 전면 보수가 아닌 일부 보수할 정도로만 보인다. 그래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견적서를 뽑았는데 아직 집주인과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어디를 수리해야 할지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고요. 무엇보다 시공사 측에서는 이 균열이 간 게 과연 공사 때문인 거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생긴 건지 또는 이 집이 원래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이렇게 금이 간 건지는 환경조정분쟁위원회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집 주인이 이렇게 원하는 만큼 보수를 해주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공공시설물 공사를 하는 건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입장도 전해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집으로 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1차 보도를 통해서 보도함으로써 이분이 이제 임시라마 거주지에 좀 옮길 수 있었는데 네. 이게 돌아올 걸 이제 돌아와서 살 곳을 다시 보니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균열이 돼 있고 예,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산 넘어 예. 산입니다. 네. 또 다른 살고 싶어요는 어떤 겁니까? 네, 또 다른 살고 싶어요는 이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들 얘기입니다. 이들이 대량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국민은행이 콜센터 용역회사 6곳을 4곳으로 줄인다는 통보를 한 뒤에 결국 대전에 있는 콜센터 용역업체 2곳에서 두 곳이 입찰에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상담사 240여 명이 올해 말까지만 일하라는 해고 통지를 받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 입찰 공고를 낼 당시에는 고용이 승계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서 이 상담사들은 업체가 바뀌더라도 내가 계속 일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콜센터 연결을 하면은 네, 기다려달라는 그 굉장히 연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담사 수를 줄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도 한번 콜센터에 예. 전화했다가 10분 이상 대기한 그럼요. 적도 있고 굉장히 불편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하실 부분일 텐데요. 이 국민은행 측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면서 대면 영업장을 찾는 이 고객들이 늘었고 또 인공지능 AI 상담을 도입한 뒤에 간단한 문의들을 다 AI 상담사가 하다 보니까 콜 수가 20%가량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콜센터 상담사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건데 상담사들은 또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콜 수가 준다고 우리가 일이 줄은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간단한 상담들이 다 AI 상담으로 빠지다 보니까 복잡한 상담들, AI 상담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상담들만 지금 이 상담사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부터 비대면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든지 대출 금리 상담 같은 것들이 이제 모두 다 그런 온라인에서 그렇죠. 이루어지게 됐는데 예. 그런 것들에서 오류가 나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어르신들이 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전화를 걸어서 이 상담하는 시간이 20분 이상 넘는 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즉 업무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단순히 AI 도입으로 콜 수가 줄었다면서 업무가 줄었다고 판단한 건 이거는 단순하게 판단한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AI 도입으로 정말 실직을 하게 되는 셈인데 네. 저도 상담사들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게 저도 이제 전화를 걸면은 그 AI가 나오면은 좀 기피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좀 깊이 있게 좀 상담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아주 상투적인 답변을 들으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상담사들 얘기가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제가 듣기로 저희가 보도가 나가면서 이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복잡한데요. 네. 상담사들은 사실 20여 년 동안 고용 승계가 되어왔기 때문에 네. 국민은행은 명백한 부당 해고를 하고 있다면서 집단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달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어왔는데요. 반면 이 국민은행 측은 이 콜센터 업무가 준 만큼 계약을 해지했고 또 현행법상 협력업체 경영에는 직접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제 그 직원 240명을 전원 고용 승계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국민은행 측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이 각각 국민은행과 하청 계약을 맺은 그 회사로 고용 승계된다는 소식만 지금 들려온 상태입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네.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도로 인해서 이분들이 다시 예. 어떤 생계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는 그렇죠. 점에서는 예, 네.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AI가 점점 확대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직장이 이렇게 되는 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사실 뭐 AI가 인간을 대체할 거다 예. 이런 말들이 굉장히 옛날부터 많았죠. 인력 감축에 대한 위기감은 항상 고조돼 왔지만 지금처럼 대량 해고가 현실화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사실 국민은행을 포함해서 이렇게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 시중은행은 5곳이고요. 2030년까지 AI 상담 서비스 시장 규모가 최대 10배 이상 이렇게 커질 거란 전망도 있는 만큼 AI 상담 기술 도입이 금융권 콜센터 전반의 대량 해고 물결로 이어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 새로운 일자리 전환 등 또 정책적인 고려가 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은행권에서 지금 그 순이익이 엄청나게 발생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중심을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에요. 수요자인 소비자인 이 은행 고객들이 예.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걸 더 원하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편할까.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이건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때 양정진 기자 어쨌든 보도 이후로 타결이 잘 됐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다행입니다. 양 기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